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안쪽에 두 손가락을 대고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이제 10초 동안 박동을 세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나요? 빨라졌다가 느려지나요? 단 한 번이라도 불규칙함을 느꼈다면 제가 앞으로 15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아니면 오늘 밤 침대에서 홀로 사망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4,000개가 넘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망가져가는 심장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 도착한 10명의 환자 중 7명이 정확히 24시간 늦게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4시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퇴한 회계사셨죠.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드시고 공원으로 산책을 가셨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자녀분들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박씨 어르신은 오전 6시 15분에 부엌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요. 부인은 이미 새벽 시장에 가신 뒤였습니다. 부인이 7시 30분에 돌아왔을 때 박씨 어르신은 1시간 넘게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생존하셨지만 이제 왼팔을 쓸 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으로 간호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경고 신호가 쓰러지기 정확히 24시간 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불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표준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의 세계 주요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들과 함께 일한 20년간의 외과 진료 경험에서 저는 여러분이 80대와 90대까지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5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인지를 지배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24시간 세포 회복 주기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는 치유하고 재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손상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날마다, 주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몸이 그냥 포기할 때까지요.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70%의 사람들은 가장 나쁜 시간에 3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식해야 할 때 먹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혈관이 치명적인 파열에 가장 취약한 정확히 2시간 동안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월요일에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던 할머니가 목요일에 마비됩니다. 지난주에 5km를 걸었던 할아버지가 이번 주에는 자기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이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희망을 주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단 3가지 간단한 일상활동을 자연스러운 24시간 회복 주기에 맞추도록 가르쳤을 때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2주 안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추가 약물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응급실 방문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제 환자들을 수술실에서 지켜낸 정확한 시간별 프로토콜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한 아침 습관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에 혈관에 미세한 파열을 만들고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드신 건강한 저녁 식사가 실제로 잠자는 동안 간을 중독시키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몸의 자연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급성 심장 사건의 위험을 60% 이상 줄이는 5분짜리 저녁 실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24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험 또는 가장 큰 기회를 나타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3년 넘게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일해왔으며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거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이 그것을 모른 채 이 방정식의 잘못된 편에 있습니다.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박 씨 부인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살펴봤을 때 저는 치명적인 세포 손상의 증거를 봤습니다. 그녀의 몸은 수년 동안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녀는 주요 심장 사건이나 뇌졸중을 겪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손주들은 그녀를 휠체어에 탄마비된 여자로만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이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24시간 회복 주기로 작동합니다. 심혈관계, 뇌, 장기의 모든 세포가 유지와 재생을 위한 정확한 일정을 따릅니다. 특정한 시간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이 활성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단순히 이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까지 조용히 축적되는 손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위반하는 3가지 중요한 시간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열립니다. 이때 우리 몸은 가장 높은 농도의 회복 호르몬, 특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혈관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뇌에서 염증 단백질을 제거하며 면역 체계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작은 간식이라도, 심지어 주스 한 잔이라도 먹으면 전체 과정이 즉시 중단됩니다. 몸이 회복 모드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치유가 멈춥니다. 손상은 계속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이 아침 회복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은 이를 존중한 사람들에 비해 동맥 플라크 축적이 3배나 많았습니다. 3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70세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 소화 효소가 최고 강도에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몸은 최대 효율로 영양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에 가장 적은 양을 먹고 소화력이 가장 약한 저녁에 가장 많이 먹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최악의 시간에 하도록 몸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만성 염증,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등,
그리고 근육 소모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단백질 흡수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2세 E씨를 치료했는데 그는 가슴 통증 없이 한층 계단도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식단은 훌륭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주요 식사를 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정했습니다. 11주 만에 그는 멈추지 않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심장 펌프 강도를 측정하는 박출계수가 18% 향상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의 그의 심장 전문의가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세포 정화 시간입니다. 몸은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손상된 세포가 분해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암, 치매, 장기 부전에 대한 자연 방어입니다. 그러나 자가포식은 낮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공복 상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늦게 먹거나 자극적인 텔레비전을 보거나 밝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말 그대로 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축적됩니다. 종양이 됩니다. 플라크가 됩니다. 영원히 독립성을 빼앗는 뇌졸중이 됩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몸의 회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8시간 시간대입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 회복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중 70%가 이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의 몸은 우리가 깊은 세포 회복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8시간 동안 심혈관계는 작업량을 40% 줄입니다. 혈관이 약간 확장됩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몸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축적된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 회복주기 한가운데서 깨어나 격렬한 활동으로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가벼운 심장 이상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치명적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찬물을 마시고 아파트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아침 동맥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회복 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혈액은 가장 끈적합니다.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혈관은 여전히 회복 모드에 있으며 약간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찬 아침 공기에서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으로 이 섬세한 시스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황금 회복 시간 동안 혈관을 손상시켰습니다. 마침내 심장 이상이 생겼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3년 동안 매일 가장 약한 순간에 심장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이 8시간 회복 시간대를 파괴하는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늦게 먹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상당한 양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회복 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몸은 혈관을 복구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화를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의 음식은 즉각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손상이 축적됩니다. 둘째, 한밤중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들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아마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단지 한 번만, 잠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분간의 파란 빛이 뇌에 낮이라고 알려줍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깊은 회복 모드를 방해한 것이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40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거의 일어날 시간입니다. 회복 주기가 깨진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침실 온도입니다. 몸이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려면 체온을 약 1도 낮춰야 합니다. 침실이 22도 이상으로 너무 따뜻하면 몸이 이 온도 하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회복 주기가 얕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잠은 자지만 혈관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65세 이씨 할머니 환자가 있었습니다. 감기 걸릴까봐 겨울에 집을 매우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26도였습니다. 고혈압이 생겼고 약이 왜 잘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침실 온도를 19도로 낮추세요. 6주 만에 혈압 수치가 2년간의 약 조절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온도, 빛, 식사 시간. 이 세 가지가 8시간 회복창이 작동하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챕터 표시를 터치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8시간을 보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세포 회복 주기와 일치해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과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단 한순간에 몇 달간의 치유를 파괴합니다. 해독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 서울 삼성의료원의 수백 명 환자들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간이 제가 깊은 정화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몸은 하루 종일 쌓인 독소, 깨진 세포 찌꺼기, 염증 화합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7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이 과정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지금 복부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간이 이미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도움을 외치는 소리인데 계속 무시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아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만성피로, 관절통, 지속적인 머리멍함으로 오셨습니다. 5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모두 혈액 검사는 정상이라고 했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해독창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항상 자기 전에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과일, 견과류 몇 개, 때로는 작은 죽 한 그릇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수면 중 저혈당을 예방하려면 늦게 먹는 게 좋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잠들기 4시간 이내에 무엇이든, 정말 무엇이든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간은 동시에 해독과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이 선택을 합니다. 소화를 우선시하고 해독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연된 해독은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제거되었어야 할 독소들이 어떻게 될까요? 혈류로 다시 흡수됩니다. 관절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로 들어가서 멍함과 기억 문제를 만듭니다. 동맥벽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 주기가 매일 밤 반복되는데 8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엄격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만 마시기, 3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관절통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24시간 회복 주기를 존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음식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침에 일어나고 이것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즉시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커피는 코르티솔 방출을 유발하고 이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급증으로 췌장이 인슐린을 방출하도록 강요되고 이제 옷을 입기도 전에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소화관을 부드럽게 활성화하고 밤새 해독의 마지막 단계를 지원합니다.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천연 섬유질이 있는 무언가를 드세요. 사과 하나, 작은 그릇에 찐 고구마, 물에 섞은 아마씨 가루 2숟가락. 이것은 간의 해독이 완료되었고 정상적인 대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염증 지표가 떨어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머리 멍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몸은 대략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몸의 회복 주기를 파괴하는 네 번째 중요한 실수는 하루의 마지막 6시간 동안 일어나며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수천 명 환자들에게서 이단 하나의 오류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의 창이며 이 귀중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는지 아니면 가속화된 노화로 나선형으로 빠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대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당신의 몸은 우리가 염증 제거 단계라고 부르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입은 모든 부상, 들이마신 모든 독성 입자, 체내에 넘쳐난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 당신의 몸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70%가 바로 이 시간대에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강남구에서 오신 68세 박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만성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검사실에서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관절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3시간 이상 깨지 않고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약도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마다 엄청난 양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 고기, 반찬, 국,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염증을 제거해야 했지만 대신 모든 에너지가 이 엄청난 식사를 소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과식을 하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전체 혈류의 60에서 70%를 필요로 합니다. 그 혈액은 뇌, 심장, 세포 복구 기전에서 빼앗겨 갑니다. 면역 체계가 청소 작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급증합니다. 제거되어야 할 독소는 대신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4,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저녁 실수의 두 번째 부분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멜라토닌 생성 시간대로 세포 복구 활성화를 위한 절대적으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체온은 정확히 1도 떨어져야 합니다. 코르티솔은 최저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주요 복구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은 300%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마다 같은 패턴이 이 과정을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밝은 화면들, 텔레비전, 휴대전화, 컴퓨터.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송과선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 생성이 완전히 멈춥니다. 송파구에서 오신 72세 E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단 18개월 만에 심각한 골다공증이 생겼습니다. 조사해보니 2년 동안 매일 밤 11시 30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그분의 성장 호르몬 수치는 90세보다 낮았습니다. 복구 주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뼈가 말 그대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6시간 동안의 정확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이후에는 완전히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녁을 드셔야 한다면 6시 전에 끝내십시오. 염증 제거 과정을 완료하려면 몸의 수면 전 최소 4시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8시에는 집의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따뜻한 노란색 조명만 사용하고 흰색이나 파란색은 절대 안 됩니다. 9시에는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즉시 잠들 수 없다면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서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몸의 복구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언급한 박씨 환자는 이 정확한 지침을 따랐습니다. 6주 안에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안에 7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몸의 24시간 복구 주기를 존중하는 힘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자연 복구 주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오류가 지금 당신의 집에서 오늘 밤에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이 자는 동안 몸이 치유하려는 모든 것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저녁 7시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제대로 된 저녁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심지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애 10명 중 7명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회복 시스템을 독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시 이후 늦은 저녁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은 그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장, 간, 이 모든 것이 쉬어야 할 때 정확히 과부하 상태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몸은 가장 깊은 세포 복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손상된 조직이 재건됩니다. 이때 염증이 감소합니다. 이때 심혈관 시스템이 필수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소화기관이 여전히 늦은 저녁 식사를 분해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몸은 이 복구 모드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이 분산됩니다. 치유 과정이 불완전해집니다. 실제 수치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식이 패턴을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정기적으로 주식을 먹는 환자들은 6시까지 식사를 마친 환자들보다
염증 수치가 43% 더 높았습니다. 43%입니다. 복구 주기를 완료할 적절한 시간을 몸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꾼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씨가 지속적인 가슴 답답함과 피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흡연도 피했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그러나 왜 상태가 계속 천천히 악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일정에 대해 물었을 때 아내가 식사 준비를 마친 후라서 매일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평범한 가족 일과였죠. 그런데 그것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그의 몸이 제대로 회복 모드로 전환되려면 마지막 식사와 수면 사이에 최소 4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8시 30분에 먹고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그의 몸은 겨우 2시간 30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소화기관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몸은 소화 모드와 회복 모드 사이에 갇혀서 어느 과정도 완전히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말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지 들어보세요.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를 마치세요.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아주 가벼운 것이어야 합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 요거트 몇 숟가락, 무거운 소화가 필요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잠들기 전에 몸에 그 중요한 4시간을 주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정으로 소화기관이 작업을 완료하고 완전히 멈출 수 있게 되어 잠에 들어갈 때 몸의 자원 100%가 세포 회복, 염증 조절, 심혈관 유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2단 하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로 옮겼습니다. 3주 안에 그는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2개월 안에 그의 염증 수치가 38% 감소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제 먹는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24시간 회복 주기가 마침내 매일 밤 제대로 완료될 수 있었고 그의 몸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24시간 회복 주기를 파괴하는 6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밤 11시와 새벽 2시 사이의 조용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 재생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중 70%가 지금 당장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모른 채 이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 심장, 뇌세포가 모두 최대 회복 모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정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손상된 DNA 가닥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방해하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개월 동안 3번째 병원 방문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보다 3배 높은 만성 염증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저녁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밤 10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늦게 먹으면, 특히 잠들기 2시간 이내에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거나 세포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장은 혈류가 필요합니다. 간은 먹은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 시스템도 똑같은 혈액과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15년 동안 매일 밤 자신의 몸을 이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포 회복 주기는 영구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의 염증이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약물이 효과가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약은 그의 매일 습관이 파괴하고 있는 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과일조차도 7시 이후에는 안 됩니다.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6주 안에 그의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식사만이 유일한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정이 지나도 깨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파괴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회복하는 동안 세포를 보호합니다. 충분한 멜라토닌이 없으면 DNA가 제대로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증식합니다. 이것이 암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노화가 가속화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밤 11시에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혈압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깊은 회복 작업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자정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지만 이미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이어야 합니다. 자정에 여전히 깨어 있다면 이 성장 호르몬 급증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11시 이후에 깨어있는 매일 밤마다 그날의 회복 기회를 잃습니다. 이것은 축적됩니다. 5년간의 놓친 회복 주기는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분당의 72세 이 씨는 처음 제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85세처럼 보였습니다. 심한 관절 통증, 기억력 문제, 마른 종이 같은 피부. 그녀는 매일 밤 5시간만 잤는데 늦은 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느라 항상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을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락 습관이 어떤 질병보다도 빠르게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도해볼 만큼 절박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밤 10시로 바꿨습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세포 회복창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밤 11시와 새벽 2시 사이에 자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은 장수를 위해 다른 21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어떤 보충제도, 어떤 약물도, 어떤 수술도 조기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생체 시계는 3가지 중요한 시간대로 작동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3가지 모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아주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지침들이 10년 후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어나실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아침 회복 완료 단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깊은 수면 중에 시작한 세포 재생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염증 수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치유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얼음처럼 찬물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 봉합을 하는 중간에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생 작업이 즉시 중단되고 염증이 다시 증가하며 그 염증 손상을 하루 종일 안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신 후 10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하면 세포가 충격 없이 재생 주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어난 후 처음 4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소화기관이 아직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억지로 소화를 시키면 대사 충돌이 일어나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셋째, 아침에 운동하신다면 오전 8시 이후까지 기다리시고 유산소 운동이 아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환자분들이 이 아침 시간대만 잘 지켜도 만성 염증 수치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봐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의 신진대사 재설정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몸의 단백질 합성이 최고 효율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손상된 구조를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 3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구운 고등어 150g 또는 단단한 두부 200g 또는 계란 5개에 해당합니다. 단백질 분말이나 가공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인식하고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자연식품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이 단백질에 2주먹 분량의 색깔 있는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가급적 찌거나 가볍게 조리한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가 건강해 보이지만 소화하기 더 어렵고 단백질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 점심 식사가 앞으로 12시간 동안 여러분의 세포 재건 블록이 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나중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몸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종료 준비 시간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 전 2시간의 완충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재생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밤 9시에 과식을 하거나 자정까지 밝은 화면을 보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이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두 재생 주기를 파괴합니다. 저녁 수칙은 이렇습니다. 저녁 7시까지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꼭 무언가를 드셔야 한다면 작은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으로 제한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밝은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재생 주기를 최대 3시간까지 지연시킵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쉬고 넷을 세며 참고 여섯을 세며 내쉬십시오. 이것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모든 세포의 재생 시간이 도래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만성 피로를 안고 오셨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약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3가지 시간대를 가르쳐 드렸을 뿐입니다. 8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활력이 돌아왔으며 약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이 3가지 시간대가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30일 동안 이것을 지키시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3개의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첫 번째 알람은 오전 7시에 아침 재생이라고 표시하십시오. 두 번째 알람은 낮 12시에 단백질 시간대라고 표시하십시오. 세 번째 알람은 저녁 8시에 종료 준비라고 표시하십시오.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하십시오. 댓글에 나는 3가지 시간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한 분과 공유하십시오. 클릭 한 번으로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규칙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며 하루를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 박사의 24시간 재생 주기에 맞추기 위해 일상 중 어느 부분을 조정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중요한 타이밍 원칙을 이해해야 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